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합격 맛집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13장, 14장 요점 정리 함께 하실 텐데요. 교재가 개정되면서 변화가 큰 장이 13장, 14장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가지 단계의 심리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 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진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분노,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야, 이렇게 분노하고요. 그 다음 타협의 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내 병 고쳐주시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요. 그 다음 극심한 우울의 단계를 거쳤다가 이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변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호흡은 불규칙적이 되고 소변량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손발은 점차 싸늘해지거든요. 그래서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 기구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육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실변이나 실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금이나 실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필요시에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음식이나 수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클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 등을 머리맡에 두어서 친숙한 분위기를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겠지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서 답답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거든요.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청각과 관련되어진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어준다, 이런 거 고르면 되겠지요. 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서적으로 고립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대상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 페이지는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나는 나중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나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변경하거나 철회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료기관에 연동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 과정에 있을 때에 의료진한테 따로 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종 과정에 있는데 통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이런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명치료와 관련되어진 것,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혈액 투석을 한다거나 항암제 투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우리 어르신한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14장 응급상황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화재, 엘리베이터 이용 안 되지요. 계단 이용해야 됩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연기 등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될 때에는 한쪽 손을 벽에 짚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하는 거 그림 문제로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안전핀을 제일 먼저 뽑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노즐 잡고 불 쪽으로 향합니다. 손잡이 움켜쥐고 분말 고루 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탁자가 없다 그럴 때는 머리를 팔로 감싸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요.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계단으로 대피하고 나서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정전 및 전기사고,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 꽂으면 안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방법. 요양보호사는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용약품,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질식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하임리법, 대상자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 상방으로 복부의 윗부분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을 때에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임리히법 그림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배꼽과 명치 중간 어디겠습니까? 바로 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성 저혈압 쇼크가 왔을 때는 119에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입에서 토사물이 나온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 아래에 베개나 이불 같은 것을 받쳐서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 이유는 심장과 뇌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부전 환자일 경우에는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음식 제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출혈, 장갑을 착용을 하고 지혈을 합니다. 출혈량이 적을 경우에는 멸균 거즈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출혈량이 많다 그럴 때에는 좀 더 큰 깨끗한 수건과 같은 것으로 압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막 대박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압박을 했던 그 패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두 번째 패드를 덧대어서 압박을 합니다. 쇼크가 의심이 되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경련. 대상자가 경련이 일어나면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상자를 꽉 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뭘 하느냐? 119에 신고하고 경련이 발생했던 시각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고 침대나 바닥에 눕혀서 베개를 받쳐서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의를 느슨하게 해줍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을 예방하게 해야 되고요. 입에 손수건을 넣는다거나 수건을 입에 물린다거나 그런 행위도 안 됩니다. 물을 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약을 먹이는 거 이런 행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약물 중독,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면 어쨌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이 있으면 용기째 119 대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화상 부위에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지요.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반지와 같은 장신구는 붓기 전에 최대한 빨리 뺍니다.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는데 시험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이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데워준다 이런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골절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발에 금이 갔는데 괜찮다 하고 혼자 걸어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붓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부터서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심폐소생술 단계 반도 호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잖아요. 호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큰 소리로 노래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반도 호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을 해요. 자, 어떤 선생님 댓글을 주셨어요.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호흡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응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확인을 하는 것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호흡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슴을 압박을 하는데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요. 가슴은 5cm 정도 눌려질 만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압박 위치는 바뀌면 안 되고요. 일반인도 가슴 압박 가능합니다.
가슴 압박 더 보겠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죠.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손바닥의 뒤꿈치지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요.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가슴 5cm 눌릴 정도로 강하게 한다. 가슴 압박 위치 바뀌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도 호가를 하고 나서 이제 호흡도 좀 돌아오고 회복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림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이 자세에 눈으로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되면 되는데 심정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원을 켜고요. 패드를 부착을 하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합니다. 자, 이거 순서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려야 되겠지요. 나를 압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 나서요. 패드를 부착을 하는데 패드 부착하는 위치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 선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는 법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습니다. 오, 빛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 빛. 그런데 이 빛을요, 주운 거예요. 웬 주운겨? 알겠죠? 오, 빛. 웬 주운겨? 패드 위치, 오, 빛, 왼쪽겨 이것이 그림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어디가 오른쪽이지 어디가 왼쪽이지 생각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 리듬 분석 보겠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에는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손을 대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손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나 하면 분석하는 데에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잘못된 분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 메시지가 뜨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심장 충격을 막 강하게 줘야 되니까 강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에너지를 충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장 충격을 줘야 되겠죠.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심장에 강한 그 에너지가 충격이 팍 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강한 에너지가 그 심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서 다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심장 충격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심장 충격기는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을 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 충격기, 심폐소생술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시험에 오우 빛 왼중겨 뭐 이런 거나 전원 패배하고 나면 이런 거 순서대로 하라 이런 거 나오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암기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런데 살짝 헷갈리게 이거 뭐지?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겠죠. 자,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이 나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을 한다라고 했죠. 에너지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에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깜빡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심장 충격이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장 충격을 위한 충전 중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멍뚱멍뚱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슴 압박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출 문제와 개정된 교재에 맞게 변형시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1번과 3번처럼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꽉 잡아주거나 이런 거 대신에 옆에서 경련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은 하임리히법이죠.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 준다. 정답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2.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4.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준다.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입니다. 보기 1번 물집 터뜨리면은요 감염 위험이 있고요. 보기 5번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직접 대면은요 피부가 손상되어집니다.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5.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정답은 4번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뼈 위쪽을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 5. 환자의 몸과 사선이 되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슴뼈 위쪽을 압박하면 너무 위잖아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보기 5번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위, 아래.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과 5번 차이 아시겠죠? 손 모양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서 손도 떼어야 됩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입니다. 반도호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보기 1번 패드를 부착한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해야 되죠. 보기 2번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되고요. 보기 3번 충격 전달되고 나면 즉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패드 부착 위치 오우 빛 왼중겨 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 정답은 5번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입니다. 그 외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약해지고 식은땀, 피부는 차갑고 창백해지지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 또는 실변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에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뜻을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작성해 놨다라고 해서 임종 과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 대상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하고요. 보기 3번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4번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기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향후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작성하는 건 어때요? 이런 거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